어, 데이터 블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블렌더에만 있는 조금 독특한 기능인데요. 이것 때문에 조금 다른 툴에 비해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아둬야 될 만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 디폴트 큐브가 있죠? 네, 이건 지워줍니다. 디폴트 큐브는 그냥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운 디폴트 큐브가 이 블렌더 무덤에 가면은 이제 한없이 쌓여있죠. 큐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뭘 만들까요? 네, UV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옮겨놓고요.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메쉬 형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고요. 밑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인을 만들었죠. 자, 블렌더 걸면 이제 지오메트리가 나타나게 되죠. 이거를 블렌더에서는 메쉬라고 하죠. 이 블렌더 세상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이죠. 빛을 받아서 반응하는 우리 같은 존재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은요, 실제로 빛을 받아도 렌더 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3개를 만들었어요. 얘를 찍으면 이름이 큐브, 그리고 실린더, 스피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세 개를 복잡하니까 컬렉션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M을 누른 다음 메쉬라고 명칭을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죠. 큐브, 실린더, 스피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걸 잘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이렇게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큐브, 실린더, 스피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여기 네모칸, 요거를 이제 큰 틀에서 오브젝트라고 하고, 그 전편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여기에 하위 노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얘를 구성하는 하위 노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노드라는 거는 이제 이를테면은 저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살, 근육, 뼈, 신경, 이런 조직들, 그런 게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구성하는 지오메트리니까요. 점, 엣지, 그리고 면, 이거를 버텍스, 엣지, 그리고 페이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들도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에, 그러니까 인간이다 하면 모든 인간은 대부분 뼈와 살과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이렇게 동물군은 또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세포, 뼈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사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지구에 있는 재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철학적인 것 같은데, 이 블렌더 세계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도 알고 보면 0과 1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 중에 오브젝트 중에 메쉬라고 해서 이제 라이트 오브젝트도 있고 카메라 오브젝트도 있겠지만, 이제 메쉬라고 해서 이제 특정해서 머티리얼을 가지고 빛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실세계를 구성하는 이런 그 실물이 되는 거를 이제 메쉬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름을 보면은 이제 얘를 구분하는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와 우리 사이에 이제 얘가 누군지를 적절한 이름을 줘서 이제 구분해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큐브, 그리고 실린더, 스피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요 네모칸에 보면은 요 위에 있는 데가,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이렇게 앞에 데이터 블록 탭을 이제 누르시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오브젝트의 그 리스트들이 쭉 나와요. 이제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 오브젝트가 이제 되겠고요. 큐브 하면 큐브가 되겠고, 실린더 하면 이제 실린더가 되겠고, 네, 이렇게 데이터셋을 이제 여기서 그 오브젝트는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네, 큐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블럭 자체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터페이스가 다 비슷한 거죠. 뭐 여기까지는 이해 잘 안 가시겠지만 이해 안 가셔도 돼요. 이 데이터 블록 란에서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깊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의 구조를 아웃라이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쫙 펼치면은 요 삼각형 모양이 나와요. 요 삼각형에 큐브 .0001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죠. 예, 실린더에는 실린더, 그리고 예, 스피어에는 스피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얘는 큐브 .001이냐? 우리가 지워버린 디폴트 큐브가 있죠. 예. 그래서 걔 다음에 큐브가 다시 나왔으니까 예, 그냥 자동적으로 예, .0001이 붙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얘도 이름이고 얘도 이름이잖아요.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예, 오브젝트 1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예, 여기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바꿔도 똑같아요. 오브젝트 2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오브젝트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오브젝트 1, 2, 3가 됐죠. 하지만 네, 얘들의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쉬 001로 바꿔보죠. 메쉬 002로 하겠습니다. 메쉬 003. 네, 이렇게 바꿔놨어요.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이렇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 세 개의 오브젝트는 사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얘도 버텍스와 엣지와 페이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얘도 버텍스와 엣지와 페이스로 만들어져 있고, 얘도 버텍스와 엣지와 페이스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뜻은 우리가 같은 살과 뼈로 만들어지지만 모양만 다르게 빚어놓은 과자 같은 존재이잖아요. 사실은 생각도 다르고 뭐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재료가 같다고 봤을 때 이 컴퓨터 세계 안에서는 얘들의 그 데이터셋만 가져온다면 모양을 똑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요 탭의 데이터 블럭에서 지오메트리 타입에 대한 요 데이터 블럭 셋을 이렇게 누르는 순간 이렇게 1, 2, 3 이렇게 우리가 저장해 놓은 메쉬 데이터에 데이터셋들이 들어있죠. 메쉬 001이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메쉬 001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002로 돼 있죠. 우리는 메쉬 오브젝트 002에 메쉬 002니까 요거를 이를테면은 메쉬 003으로 바꾼다면 스피어랑 똑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뭐 소위 같은 재료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의 개수와 위치값만 그 카피해 온다면은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2.92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노드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 개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부터에 있는 개념이지만 뭐 조금 더 이제 그 심화돼서 조금 더 그러니까 다양하게 바뀔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데이터 블럭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블럭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이제 모더가 기본적으로 모더라는 3D 툴인데 모더가 기본적으로 이제 메쉬를 다루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이고요. 후디니도 이런 식이죠. 마야도 사실은 이런 식이지만 이제 뭐 이렇게 유저한테 그걸 흩어놓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맥스도 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열어놓느냐 닫아놓느냐의 차이인데, 인터페이스화해서 이거에 대한 확장성을 좀 열어놨어요. 다른 툴은 이제 스크립트 제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후디니는 아예 이 오브젝트 컨테이너 안에 지오메트리를 넣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뭐 그 프로시저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별다른 한국말로 지금 할 방법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수치로 모델링을 한달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식으로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잘 해놓기도 했는데요. 이게 그거의 한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걸 좀 알아야겠죠. 요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보기로 해요. 조금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름은 큐브지만 큐브에서 우리가 조금 다듬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이거는 메쉬 001에 대한 데이터셋이에요. 얘도 한번 해보죠. 네,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얘도 한번 해보죠. 네,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각각의, 예, 메쉬 데이터가 이렇게 쌓였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메쉬 데이터를 에디팅을 하더라도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데이터로 쓸 수 있다면 이제 같은 셋은 쌍둥이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제가 이 데이터셋 3를 쓰고 싶다. 얘를 이렇게 2죠. 3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얘를 에디트했을 경우, 좀 멀리 놓고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잘 안 보이니까. 네, 멀리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에디트해서 이렇게 놓는 순간 동시에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왜일까요? 네, 같은 지오메트리 데이터셋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뭐 여기서 이 오브젝트를 다루고 있으니까 얘는 선택이 안 될지라도 얘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이 데이터셋을 쓰고 있으니까 같이 변하게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얘를, 그러니까 뭐 쉐입 키를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작을 했을 때, 네, 오브젝트를 같이 변형시킬 수 있겠죠. 이걸 따로 인스턴스 오브젝트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툴에서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이 개념은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렇게 에디트해서 뭔가 이렇게 편집하면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움직이는 이 모든 데이터 값은 지금 메쉬 3라는 이 프로퍼티 값으로 저장이 되고요. 메쉬 1으로 돌리면, 네, 전 다시 메쉬 1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메쉬 1, 2, 3 이렇게 이제 프로퍼티가 돼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 블록 샘플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죠. 요 뒤에 약간의 옵션이 붙는데 얘를 아마 얘로 내가 쓰고 싶다고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블록 1에서 편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디트를 눌러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죠. 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편집을 하고 싶은데 얘를 바꾸면 그냥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를 위해서 몇 가지 인터페이스를 블렌더에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메쉬 001이라는 거를 얘랑 얘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 안에서 메쉬 001이라는 거에 숫자가 붙어요. 이렇게 2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명이 공유해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얘를 메쉬 001로 이렇게 해놓는 순간 세 개가 똑같죠? 세 명이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게 로컬화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다른 프로퍼티가 되어 있죠. 보시면은 메쉬 001에 카피본인 번호가 .001이 붙어가지고 카피본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메쉬 004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모양은 같지만 지금 메쉬 004라는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는 이제 독립해서 다른 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죠. 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는 겁니다. 그냥 해보겠습니다. 딱히 모델링 섹션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이게 어떤 기능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좀 따로 뭐 기회를 마련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모델링 기능이 블렌더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죠. 어쨌든 이렇게 뭐 대충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양이 달라졌죠. 모양을 확 다르게 하고 싶었는데 확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김에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메꿔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조금 이용해서 해보죠. 버텍스에 넣고 메꿔 보겠습니다. 밑에 단축키가 뜨니까 그냥 이런 게 쓰나보다 하고 조금 차근차근 알아보셔도 돼요. 떨어져 있겠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여기서 004를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메쉬 001에서 파생된 004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는 하나 둘 셋, 4개가 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1 그리고 요거는 2번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오브젝트가 나오겠죠? 얘는 3번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브젝트 셋은 데이터 셋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죽은 큐브도 이렇게 되살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3번으로 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것을 on the fly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데이터셋이 확정되고 나서 저장을 했죠. 저장을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프로퍼티를 쓰는 애들이 이렇게 각각 프로퍼티를 하나씩 나눠서 쓰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오브젝트 하나당 한 개의 프로퍼티가 쓰이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건 사용 중이라는 얘기죠. 근데 앞에 0자가 붙은 것들은 아무도 쓰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아무도 쓰지 않고 있는 거죠. 메쉬 04와 지금 큐브가 0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안 쓸 경우에는 저장을 하고 이렇게 그 블렌더를 사용 중일 때는 어떤 오브젝트를 다시 넣어서 이렇게 일테면은 뭐 스피어 뭐 토러스를 하나 했는데 얘를 큐브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블렌더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쭉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블렌더를 켜 있는 동안은 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0번이 붙었더라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장을 한 뒤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순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휘발하게 됩니다. 이거를 온더플라이 방식이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어쨌든 사용하는 순간 그러니까 사용할 때만 쓰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종료를 일단 하고 뭐 이를테면은 세이브하고 나가보죠. 종료를 하고 다시 켜면요. 네, 로드를 이렇게 다시 하고 나서 다시 불러드리면요. 지금 아까 1, 2, 3 말고 썼던 제로로 되어 있던 큐브하고 메시 004라는 이 프로퍼티가 없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애석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번호가 뭔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요거에서 프로퍼티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서 툴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뭘 클릭한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로컬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4번으로 바꿀게요. 이번에는 4번으로 바꾸고 얘를 클릭을 해서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쳐보시죠. 그래서 잘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뭔가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네, 이런 오브젝트를 편집을 해서 이제 딱 만들었어요. 모양을 확 다르게 해가지고 좀 차이가 많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걸 만들었다고 치죠. 이게 데이터 4가 됐어요. 어쨌든 이걸로 해서 편집을 만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으로 놨단 말이죠. 이러고 저장을 한 뒤에 나갔다가 다음에 쓰려고 하면 아마 그건 휘발해서 없어지고 없을 거예요. 메시 004라는 이 프로퍼티 자체가 이때 눌러주는 게 이 방패 모양이에요. 이렇게 방패 모양을 누르면은 이건 쓰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킵해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을 이렇게 누르면 오브젝트 하나당 이 프로퍼티를 다 쓰고 있죠. 이렇게 1, 2, 3번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블록란을 보면 4번이 아까 아무도 쓰고 있지 않아서 0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F자가 붙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페이크 유저라고 합니다. 가짜 유저. 그러니까 쓰고 있지 않지만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약을 걸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이브한 다음에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 보겠습니다. 블렌더 로드가 참 빠르죠.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다운이 되면 바로 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데이터 블록 한번 보죠. 네, 여기 메시 004에 살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블록의 뭐 주된 사용이고요. 이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작하거나 이제 앞으로 나올 지오메트리 노드라든가 하던 거를 이제 좀 쓸 수 있게 된달까요? 이런 개념이 잡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때도 되게 유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전 편에서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로 애니메이팅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한 거를 이제 다 가볍게 훑어봤는데 합성까지. 예. 근데 결국은 그 단일 씬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씬들도 구성을 하는데 이 개개 씬들을 그냥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그러니까 그려서 라이브러리 한 다음에 불러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이제 효율 때문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씬을 구성을 해서 뭐 같은 오브젝트를 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오거나 할 때 데이터 블록 개념이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따로 띄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별건 아니었지만 일단 이렇고요. 그러면은 지오메트리 데이터에만 데이터 블록이 쓰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얘를 라이트가 두 개인데 요거를 레드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블루. 이름대로 가보죠. 요거는 붉은색, 얘는 푸른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라이트에 있는 데이터 블럭을 라이트 뭐 레드라고 해보죠. 네, 라이트 블루라고 놓겠습니다. 블루. 네, 이렇게 놨어요. 놓고 보니까 네, 얘를 이제 뭐 옐로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치죠. 카피해서 블루를 얘를 옐로우로 하나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애버리죠. 얘를 옐로우 데이터 블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옐로우가 좀 나을까요? 너무 노란색인가?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걸 남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옐로우는 좀 남겨놓다가 나중에 써야지. 네, 이렇게 지금 네, 그래서 이쪽 옐로우는 블루로 놓고 레드 이렇게 놓고 나중에 뭐 옐로우를 써야지 할 때 이렇게 페이크 유저를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 블록의 개념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길 바랍니다.